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요, 어디까지나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항상 틀릴 수 있고요. 제가 잘못 알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C라는 사람이 있고요. P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는 겁니다. C라는 사람이 있고 P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C와 P는 지적 능력이 동일하고 기타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C와 P는 지적 능력이 동일하고 기타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C는 C 언어를 맨 처음으로 배우고요. P는 파이썬을 맨 처음으로 배운다고 가정해 봅시다. C는 C 언어를 예를 들어 5년 동안 계속 쭉 배우고요. P는 파이썬을 1년 정도 배운 후에 C 언어를 4년 동안 배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C와 P는 모두 프로그래밍을 5년 동안 배웠는데요. 5년 뒤에 C와 P 중에 누가 더 C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더 잘할까요? 저는 100% 확신으로 P가 C보다 월등하게 프로그래밍을 더 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경험 법칙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P가 C보다 월등하게 프로그래밍을 더 잘할 것으로 확신하는 이유는요. P는 파이썬을 1년 정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C 언어를 배울 때 C 언어를 빨리 배울 수 있고요. 훨씬 더 멀리 보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면서 C 언어를 배웁니다. 근데 C 언어를 5년 동안 계속 쭉 공부한 사람은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쳐다봅니다. 그래서 발전이 더디고요. 하이레벨 경험한 P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기 때문에 C 언어를 더 빨리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파이썬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C 언어를 공부하면서 파이썬이 이렇게 구성되었겠구나 이런 거를 터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파이썬을 먼저 시작했던 사람이 C 언어 하나만 쭉 해온 사람보다 훨씬 더 멀리 넓게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희 경험에서 그러니까 룰 오브 썸 판단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비교인데요. 어떤 사람 이름이 IQ 95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C라는 경로는요. 하이레벨, 쿠다, 시클 이거보다 조금 로우 레벨인 오픈CL, 오픈GL 관련 수학, 관련 C, C++ 언어를 2에서 3년 동안 배우고 나머지 2에서 3년 동안 오픈GL에 집중하고 S라는 경로는 오픈GL을 5년 동안 계속 쭉 공부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IQ 95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C라는 경로와 S라는 두 경로가 있는데 C라는 경로는 쿠다, 시클, 오픈CL, 오픈GL 관련 수학, 관련 C++ 언어를 먼저 2, 3년 동안 집중해서 기초적인 것을 배워요. 배우고 나서 나머지 2, 3년 동안 오픈GL에 집중하고 전체적으로 5년 동안 오픈GL을 공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S라는 경로가 있는데 이 S라는 경로는 오픈GL을 5년 동안 계속 쭉 공부하는 겁니다. 5년 뒤에 어떠한 경로가 더 좋은 결과를 줄까요? 저는 C라는 경로라고 확신합니다. 쿠다와 시클은 하이 레벨이기 때문에요. 일단 접근성이 편하고요. 그 다음에 오픈CL은 로우 레벨이긴 하지만요. 쿠다와 시클을 공부하고 난 후에 오픈CL을 하면 할만하고요. 그러면서 기초적인 오픈GL을 확고히 다지면서 관련된 수학과 관련된 C 또는 C++ 언어를 복습해서 끌어올리고요. 그런 다음에 오픈GL에 집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로는 처음에 쿠다, 시클, 오픈GL, 오픈CL 이런 거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GL의 자세한 부분을 구석구석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데요. S라는 경로, 오픈GL만 주구장창 5년 동안 쭉 공부하면 5년 뒤에 이 오픈GL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픈GL을 처음 공부하면요, 거의 깨지지 않는 바위처럼 와닿습니다. 관련 수학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오픈GL은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관련 수학을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하더라도요, C 또는 C++가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지 않으면 오픈GL 힘들고요, 수학과 C++ 언어를 안다고 하더라도요, GPU 디바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으면 오픈GL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련 수학과 C++ 이런 걸로 오픈GL의 기초를요, 어느 정도 이해하고요, CUDA와 SQL, 오픈CL 이런 걸 통해서 GPU 디바이스에 대한 개념이 좀 생기면요, 바위처럼 절대로 깨질 것 같지 않던 오픈GL, 무쇠처럼 단단하던 오픈GL이요, 멜랑멜랑해진다. 멜랑멜랑. 일단 멜랑멜랑하게 만들어 놓고요, 푹 떠서 먹으면 됩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22일이고요. 이번 동영상은 오픈GL 프로그래밍 가이드에서 컨트롤 F에서 310을 찾아보면요, Example Setup for Instanced Vertex Attribute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테스트해 봅니다. 이걸 확대시켰어요. 이 버튼을 눌러서 동기화해 보면 챕터 3 Drawing with OpenGL에서 Instanced Rendering에서 조금 내려가 보면 Example 3.9가 있고, 여기에서 Model Matrix를 지정합니다. 이 Model Matrix에다가 행렬의 값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의 코드가 필요하고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오픈GL 쉐이딩 랭귀지 이 문서에서 챕터 4에서요 4.4 레이아웃 퀄리파이어 이 부분을 자세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이런 스페시피케이션에 보면 이런 이상한 신텍스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거를 Recursive Descent Path Tree라고 부릅니다. 이거 처음에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프로그래머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겁먹지 마시고요, 이런 문서를 읽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기서 좀 더 내려가 보면 레이아웃 퀄리파이어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Input Layout Qualifiers 이 로케이션 사용법에 대해서 여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자세하게 읽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매트릭스 지정에 대한 방법을 자세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이거를 읽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프로그래밍 가이드에서요, example 30 이 부분의 코드를 이해하시려면 여기에 이 설명을 이해하셔야 이해할 수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이거를 사용하면 쉐이더에서 성능을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트릭스를 쉐이더에 어떻게 보내는지 아셔야 하고요, 제가 몇 개의 책을 갖고 있는데 이 프로그래밍 가이드 example 3-10에서 이렇게 코드로 보여주는 것은 제가 갖고 있는 책에서 이게 유일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갖고 있는 책에서 다른 부분에 이게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본 바로는 이게 유일합니다. 저 유튜브 채널에서요, Vector Calculus and Electromagnetism with OpenGL에서요, 이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이전 동영상을 시청하셔야 하고요, 79에서 Instance Drawing 2고요, Instance Vertex Attribute의 개념을 제가 처음 설명을 드렸고요, GL Vertex Attribute Divisor 이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함수를 모르면요, 오픈GL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고요, 파리클 시뮬레이션이 어렵고요, 벡터 필드를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Vertex Attribute Divisor 이 함수와요,
Instanced Vertex Attribute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 PDF에서 찾아보면요, 19개가 탐지가 되고요, 여기 19라고 해놨잖아요. 이거를 빼고 해보면요, 9개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Instanced Vertex Attribute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 동영상에서요, 더보기를 누르고 다운로드 Current Video Source Code를 누릅니다. 그리고 또 이번 동영상을 이해하시려면요, 스트라이드의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스트라이드와 오프셋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하는데요, 스트라이드 이렇게 하고요, IQ 95 이렇게 해서 찾아보면요, 제가 이 동영상에서 Normalized, Interpolated, Interleaved, Buffer, Stride, Offset 이런 개념을 설명했는데요, 이거 시청하시고 오셔야 합니다. 이 스트라이드와 옵셋의 개념을 모르면요, 이번 동영상 역시 이해하기 힘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OpenGL 스페시피케이션에서 Input Layout Qualifier를 반드시 읽고 오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읽으셔야 하고요, 제가 동영상 촬영하면서 중간에 조금 설명하긴 할 텐데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이 부분을 읽으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읽어본 바로는 이 책 외에는 여기에 실제 샘플 코드가 다른 데서는 못 봤고요, 이 책에서 example 30 이 부분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신 오픈GL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요, 이 부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쉐이더의 성능을 확 높여줍니다. 다시 웹 브라우저로 와서요, 압축을 풀고요, 폴더 이름을 80으로 변경하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작업 폴더에 붙여 넣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엽니다. Electricity and Magnetism을 열고요, 80번 폴더에서 drop but, drop flag, draw.cpp를 열고요, Ctrl B를 누릅니다. 일단 이전 코드가 실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못생긴 말벌 아이콘을 눌러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요, cd 080 instanced drawing 이렇게 했어요. icxcl draw.cpp at debug.txt 이렇게 해서 빌드하고요, clsd 이렇게 해서 빌드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요, 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는데요, 삼각형 하나하나가 인스턴스 역할을 합니다. 인스턴스요. 그러니까 8개의 삼각형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삼각형의 꼭지점의 색깔이 이렇게 파란색, 검정색, 그 다음에 이쪽은 안쪽은 초록색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를 단색으로 표시하려면요, 이 코드에서 이 부분인데요, vertex attrib divisor 이 함수를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는데요, 이거를 1로 바꾸면 이렇게 삼각형의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데요, 하나의 삼각형 내에서 색깔이 변하는데요, 이거를 단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닫고요, 다시 빌드합니다. clsd 이렇게 하면요, 삼각형마다 단색으로 채색이 되었고요, 이게 0이 제로, 제일 먼저 그려지는 삼각형입니다. 이거를 닫고요,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로 0이 제일 앞에 있으니까요, 그림이 이쁘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잘랐어요. 0을 제일 뒤에다 넣고요, 여기에 콤마를 넣어주고요, 여기에 콤마를 제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한 후에 이거를 0, 1, 2, 3, 4, 5, 6, 7 이렇게 하고요, 7이 맨 끝에 나옵니다. 검정색이 맨 끝에 나오고, 이게 블루 색깔인데요, 파란 색깔인데 파란 색깔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려보면요, 이렇게 검정이 제일 끝이고요, 블루가 제일 먼저 그려지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파란색부터 이런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검정색까지 단색으로 칠해지게 됩니다. 닫고요, 드롭
버튼을 선택해서요. 여기에 이렇게 끌어서 나란히 나타냅니다. 이 버텍스 쉐이더에서요. 여기에 유니폼 맷 4가 두 개가 들어있는데요. 이 유니폼은 per frame variable입니다. 여기에 유니폼 맷 4 하고요. 프로젝션 마들 매트릭스 이렇게 넣고요. 유니폼은 per frame variable이고요. 다시 말해서 프레임마다 변하는 값이고요. 아래로 내려오면요. 여기에서 이거는 삭제하고요. 이거 대신에 이 부분을 지우고요. 프로젝션 마들 매트릭스에다가 마들을 곱하고 포지션 벡터를 곱합니다. 이때 여기에 우리가 괄호를 쓸 수 있고요. 프로젝션 마들 매트릭스는 우리가 앞에서 두 개의 매트릭스를 받아서 곱했는데 이거를 하나의 프로젝션 마들 매트릭스로 합쳐버리면요. 행렬 곱이 하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더 효율적이고 빠릅니다. 여기서요. 이거는 제가 접어 올리고 이제 이거는 필요가 없고요. 삭제합니다. 대신에 gl int projection model matrix location이라는 걸 만들고요. 이거를 복사해서요. 아래로 내려옵니다. 여기다가요. projection model matrix location을 넣고요. gl get uniform location에서요. 이 변수 이름을 여기다가 문자열로 제공하고요. 이거는 이제 disable 합니다. 이 상태에서요. 더 밑으로 내려오고요. 여기에서 vmass 하고요. mat4고요. projection model 매트릭스를 하나 만듭니다. 이거는 새로운 매트릭스가 되는 거고요. 플러스 탐이 프로젝션 매트릭스고요. 이 플러스 탐이 프로젝션 매트릭스 나타내고요. 이 트랜슬레이트가 곱해주고요. 마들 매트릭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필요 없고요. 대신에 gl uniform matrix for fb 하고요. 로케이션에 projection model matrix 로케이션을 넣고요. 이 count는 매트릭스가 몇 개냐 하나고요. transpose 필요 없고요. value 자리에 projection model matrix를 보내주면 됩니다. 이 코드를 언뜻 보면요. 이거를 언뜻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곱셈을 하나 줄인 것 같은데요. 전에는 이게 하나의 곱셈으로 이루어졌다가 곱셈이 사라졌는데요. 이 곱셈이 하나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이 버텍스 쉐이더는 버텍스 개수만큼 호출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8개의 삼각형을 그리고요. 각 삼각형마다 꼭지점이 3개입니다. 그래서 3, 8에 24, 24번 이게 동시에 패러렐로 호출됩니다. 그래서 24번 곱셈이 줄어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요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텍스 애트립 디바이저를 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일단 이게 빌드가 되어야 하고요. CLSD 아까와 동일하게 작동되어야 합니다. 이거를 이제 닫고요. 이 부분을 disable 하고요. 여기에다가 layout location 2로 놓고요. in mat4고요. instance matrix로 이름을 짓는데요. 이게 데이터 타입이 mat4입니다. 이거를요 마들 대신에 넣습니다. 넣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인스턴스 매트릭스에 해당하는 이 연산을요 앞으로 나중에 GPU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데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CPU를 이용해서 GPU로 보내줍니다.
이 파일에서요 위로 올라가고요. vertex positions, vertex colors 이 뒤에다가요 constant, gl plot, 앵글을 만드는데요. 360도에서 인스턴스 카운트만큼 나눕니다. 그래서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앵글이 되고요. V 매스에서요. 맷4 행렬을 만드는데요. 트랜스로 하고요. V 매스에서 트랜슬레이트 하고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이때 F를 붙여줘야 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트랜스 매트릭스를 여기에 만들었고요. 앵글을 이 각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요. static const vmass mat4인데요. 이게 array로 만듭니다. 그래서 instance matrices 복수로 했어요. 세미콜론을 넣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한꺼번에 계산하는데요. 잘 보세요. 여기까지 한꺼번에 계산하는데 지금 현재는 CPU로 계산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거를 GPU로 바꾸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릴 것입니다. VMS에요. rotate 함수가 있고요. X축으로 마이너스 5.0 그래서 X축으로 마이너스 5.0 F고요. Y축으로 마이너스 5.0F 그래서 마이너스 5.0F고요. 그 다음에 Z축을 중심으로요. 이 부분이 앵글이고요. 이 부분이 앵글에 해당하고 이게 인스턴스 ID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요. 앵글에서요. 제로를 넣고요. 곱하기 지금까지 여기까지 계산했습니다. 여기까지 계산했고요. 여기까지 계산했고 그 다음에 트랜스를 곱해줍니다. 이 트랜스를 곱해줍니다. 이게 인스턴스 ID가 0이고요. 복사해서 붙여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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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1, 2, 3, 4, 5, 6 하나 더 필요합니다. 7이고요. 끝에 이 트레일링 카마는 제거해도 됩니다. 총 8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요. 이 부분이 앵글이고요. GL 인스턴스 ID가요. 이 값입니다. 그러니까 인스턴스 ID가 0, 0, 1, 2 이렇게 바뀌니까요. 이게 1, 2, 3, 4, 5, 6, 7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위치를 바꿔 놓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요. 인스턴스 ID는 0, 1, 2 쭉쭉쭉 7까지 가는데요. 7은 인스턴스 카운트의 마이너스 1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위에서요. 인스턴스 카운트를 8로 잡았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걸 우리가 CPU로 계산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거를 트랜스폼 피드백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GPU로 계산할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버퍼 속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GPU 버퍼 속에다가 우리가 여기 버퍼에서요. 포지션 버퍼에서 메모리를 이거는 메모리 크기예요. 버텍스 포지션 그러니까 이 버텍스 포지션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버텍스 컬러즈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게 버텍스 컬러즈고요. 이번에는 복사해서 붙여넣고요. 이것까지 한꺼번에 집어넣습니다. 인스턴스 매트릭스까지 여기다가 한꺼번에 넣습니다. 이거는 메모리 크기를 포지션과
컬러와 매트릭스까지 한꺼번에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인스턴스마다요. 그 다음에 버퍼를 할당한 거고요. 여기에서는 포지션을 채운 거고요. GPU 메모리에다가 포지션 값을 채운 거고, 여기에서는 버텍스 컬러를 채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인스턴스 매트릭스를 채워야 합니다. 처음에 포지션을 채우고요. 그 다음에 컬러를 채우고요. 이거를 제가 줄바꿈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처음에 포지션을 채우고 그 다음에 컬러를 채우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 매트릭스를 채워야 합니다. 여기서 채우고요. 이게 사이즈네요. 사이즈는 이 사이즈가 되어야 하고요. 이게 오프셋입니다. 오프셋은 우리가 포지션 채웠을 뿐만 아니라 버퍼의 시작 부분에서 컬러까지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인스턴스 매트릭스는 포지션을 채우고 컬러를 채우고 그 다음 뒤에 인스턴스 매트릭스가 온다, 이런 뜻이고요. 이제 버퍼를 다 채웠는데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인스턴스 매트릭스의 값을 보내야 하는데요. 이게 타입이 매트릭스 4 형식이란 말입니다. 이 매트릭스 4 형식은요, 이거와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인스턴스 매트릭스를 정의할 때 로케이션 2를 쓰는데요. 이게 로케이션 2고요. 104이고요. 이거 하나와요. 3, 1, 4, 2, 5, 3.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104에다가 버텍스 애트립 디바이저를 지정할 때요. 여기서 보면 버텍스 애트립 디바이저를 지정할 때요. 이 컬러에 대해서 이 컬러 로케이션이 1입니다. 근데 이것과 매트릭스 4와 이 104, 이 신텍스가 의미적으로 같기 때문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개별적으로 버텍스 애트립 디바이저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갔어요. 우리가 Enable Vertex Attrib Array에 대해서 위치 값으로 2, 3, 4, 5를 모두 다 설정해 줘야 되고요. 또한 Vertex Attrib Point도 2, 3, 4, 5에 대해서 모두 설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루프로 만드는데요. for int i는 0에서 i는 4보다 작고요. 플러스 i 이렇게 해서 블락을 만들고요. 우리가 설정해 줘야 할 게 vertex attrib pointer를 설정해 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enable vertex array를 설정을 해 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각 로케이션마다 여기에 vertex attrib divider를 설정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 가지를 설정해 줘야 하는데요. 자, 이게 2부터 시작하기 때문에요. 위로 올라가서 여기다요. gl int instance matrix location을 하고요. 이 값은 우리가 여기서 2를 지정했으니까 2를 그대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를 불러내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를요, 여기에서 인스턴스 매트릭스 로케이션에다가요, 이거는 유니폼이 아닙니다. 그래서 gl get attrib location 이렇게 해서요, 프로그램을 보내고 이 문자열을 여기다 넣으면 이 값이 2로 설정이 된다. 이 로케이션으로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 내려와서 루프에다가요, 이 인스턴스 매트릭스 로케이션을 쓰고요.
제가 이걸 오타를 썼나요? 이거 한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오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게 4개를 설정해야 됩니다. 2, 3, 4, 5 4개를 설정해야 되니까요. i는 0에서 4까지 가니까 i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우리는 지금 104잖아요. 그래서 4개의 엘리먼트 벡터당 4개의 엘리먼트가 들어가는 거고요. 맷4에서 엘리먼트 타입은요 gl 플로트고요. 노멀라이즈 이거는 gl 폴스고요.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가 문제인데요. 스트라이드를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매트릭스를 설정하기 위해서 인스턴스 매트릭스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거를 4개로 쪼갰습니다. 이거 하나는 각각 열을 나타냅니다. 이 행렬의 열을요. 이거를 4개로 쪼갰기 때문에요. 여기에 다음 매트릭스로 행렬로 넘어가려면 size of vmass mat4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포인터가요 오프셋을 나타냅니다. 이 오프셋을 여기다 계산을 하는데요. gl int ptr이고요. instance matrix offset 이렇게 해서요. size of vertex position에다가요. size of vertex colors 처음에 우리가 포지션을 넣고요. 그 다음에 컬러를 넣고요. 컬러 뒤에 우리가 여기 인스턴스 매트릭스를 여기 앞에서 버퍼를 넣는데요. 처음에 포지션을 넣고요. 그 다음에 컬러를 넣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 매트릭스를 넣기 때문에요. 앞에 포지션과 컬러즈를 건너뛰고 그 다음부터 읽어야 됩니다. 그게 오프셋에 해당하고요. 그 오프셋을 여기다가 넣어주는데요. 이걸로 부족합니다. 처음에 여기 한 줄을 읽고요. 여기 하나를 읽고 다음번에 읽을 때는 이 베이스에서 요 크기 그러니까 size of vmass 104의 i만큼 건너뛰어 줘야 됩니다. 요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전체가 포인트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전체가 포인트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거를 제가 설명하려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하기로 하는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enable vertex attribute array인데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수정하면 게임이 끝납니다. 결코 이 스트라이드 넣는 거랑 이 오프셋 계산하는 게 쉽지는 않죠.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빌드 해봅니다. 오류가 있으면 수정하면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cls d 됐잖아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전에 앞에서 이렇게 복잡했던 거를요 이렇게 간략하게 가능한 모든 계산을 다 줄여서 가장 컴팩트하게 계산하면 훨씬 더 쉐이더 속도를 높일 수 있고요. 처음에는 이런 오프셋 계산과 스트라이드 계산이 많이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요 이 책을 꼭 읽으셔야 해요. Input Layout Qualifier 이 부분가요. 여기에 Example 3.9 이 부분의 코드와 그러니까 이 함수에 대해서 잘 읽으시고 제 동영상 코드로 테스트 해보고요. 또 다시 읽어보고 하면 충분히 이해될 것입니다. 이거 결코 쉬운 건 아니지만요.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